보실 내용은 2018년 4회차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LPG 성분 두 가지를 쓰시오. LPG의 주 성분이 되겠죠. LPG의 주 성분은 우리가 프로판, 부탄, 그죠? 그 다음에 프로필렌, 부틸렌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프로판과 부탄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두 가지를 써라 이러면은 이렇게 뭐 분자식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한글로 우리가 뭐 부탄이나 그죠? 프로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LNG 주성분은 당연히 메탄이죠. 네. 자,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에서 사용되는 전기 방식법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게 수월하죠.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양극 에이노드 금속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전기적 부식, 전지작용에 의해서 전기적 부식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에이노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얘가 대신 부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이차를 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이차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전이 금속을 이용해서 그죠? 대신 부식이 되게끔 한다. 그래서 양극 에이노드가 희생이 된다. 그래서 희생양극법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외부의 직류 전원장치로부터 방식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외부 전원법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는 그래도 수월한 편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 전원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극법, 외부 전원법, 배류법, 그죠? 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3번 문제. 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압배관의 유량 산출 공식을 이용해서, 유량 계산식이죠. 저압배관 유량 계산식 Q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이걸 유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D 뭐냐면 직경입니다. 그죠? 직경, 관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소 관지름 이렇게 나왔죠. 관경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 자체가 압력 손실, 그죠? 압력 손실입니다. 수주로 30mm 이렇게 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변형까지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관경이다 그러면 D를 X로 놓고 나머지 숫자 대입해서 D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최소 관지름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위 우리 21년도 지금 1회차 시험을 쳤는데 거기에 보면 단위 쓰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좀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가 압력 손실 같은 경우는 수주 미리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밀리미터 H2O 수주니까 그죠? 유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제곱미터 per hour죠. 시간당 세제곱미터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배관 길이가 이거는 메다 단위입니다. 그죠? 메다 단위고, 그 다음에 배관의 관경 센티메다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내용 센티메다. 비중하고 이거는 뭐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K 상수, 이거는 뭐냐면 폴의 정수인데 요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뭐 다른 숫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0.707로 보통은 쓰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대입을 해서, 그죠? 이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죠? D를 구하는 공식으로 해서 Q를 안으로 집어넣고 D를 뺐습니다. 그죠? 빼서 공식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당연히 이 D는 지금 뭐냐면 기본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다 이거죠. 그래서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밀리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단위가 주어졌다면 이 단위는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게 단위가 없다면 단위를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예, 만약에 단위가 없다면 이건 기본 단위인 센티미터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요 내용을 쓰시고 뭡니까? 센티미터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정확히 정특성 종류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특성, 동특성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합계 특성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정특성, 동특성 이 내용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예, 뭐 사용 최대 차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정특성의 종류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록업, 그죠? 뭐 록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량이 정합기를 통과하는 유량이 0이 됐을 때 0이 되었을 때 끝맺은 압력과 기준 압력과의 차이다. 그죠? 마지막에 이제 압력, 그죠? 압력과 기준 압력, 이 압력과의 차이를 우리가 록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프셋 나오죠? 유량이 요거는 증대를 합니다. 유량이 증대를 함에 따라서 2차 압력, 출구 측 2차 압력이 되겠죠? 이게 설정 압력보다는 작아지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옵셋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프트. 자, 1차 압의 어떤 변화. 그죠? 1차 압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유량 곡선이 어긋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함에 따라서 1차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유량 곡선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시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쓰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량 계산하는 거. 자, 프로판 1 노말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노말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말 평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20도, 그죠? 1기압 요때의 어떤 최저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노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S 스탠다드입니다. S 세제곱미터,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스탠다드. 요거는 뭐냐면 1기압 1도시, 0도시 1기압 상태, 표준 상태가 되겠죠. 예. 스탠다드.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자, 프로판 완전 연소시킨다 이러면은 연소식이 우리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연소식이 이제 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량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뭡니까? 산소량을 구해야 되겠죠. 산소량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프로판 1몰당 최적은 22.4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22.4 그 다음에 얘는 1몰 5몰이 있으니까 5 곱하기 22.4 그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1대 5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산소량입니다. 그죠? 산소량. 이것을 뭐냐? 공기량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최적 비 몇 퍼센테이지 이렇게 몇 프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 뭡니까? 21% 그죠?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1분의 100이죠. 그래서 0.21분의 1로 뭐 마찬가지 동일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산소량에서 공기량으로 갈 때는 산소량에다가 요걸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기량이 나와요. 공기량이. 근데 여기서 단 M은 1.4입니다. 그래서 M은 뭡니까? 우리가 공기비죠? 공기비. 그래서 공기비 M은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3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 1이면 실제는 1.3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공기비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M이 없다면, 뭐, 계산은 여기서 끝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기비가 있다면, 이론 공기량에 실제로는 뭐, 0.3, 그죠? 한 30%가 더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배관의 종류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치된 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관, 공급관, 내관, 그 밖의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공급관, 내관, 그 밖의 사용자 공급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마찬가지. 자, 이 내용도 그냥 그대로, 그죠? 액화석유 가스 시설, 가스 도매 사업의 가스 시설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시설의 용접 및 비파괴 시험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로를 해 놓은 것이다. 먼저, 용접부에 대해서는 전부 유관 검사와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한다. 근데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단 2번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에 대신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는 초음파 탐상, 자본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걸 할 수 있다. 3번과 4번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비파괴 시험 기준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열처리 방법 4가지. 열처리 방법 물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금질 이런 내용 나오죠. 담금질이라면 뭡니까? 이게 급냉을 해서 경도를 높이는 것이다. 담금질. 우리가 뭐 대장간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거죠. 열 가열해 가지고 물에 푹 담그는 거, 그죠? 그래서 경도를 높이는 작업을 우리가 담금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불림 이렇게 나오죠. 가열한 후에 공냉시키는 방식입니다. 그죠? 공냉. 그죠? 담금질은 물에 급냉을 시키는 방식이고, 불림은 공냉, 그죠? 송풍 냉각을 통해서 공냉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풀림. 자, 일정한 온도를 가열한 후에 노 내에서 냉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 내에서 냉각을 함으로써 풀림,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한 풀림과 응력을 제거하는 풀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열 후 노내에서 냉각하는 방식, 그죠?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 우리 풀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뜨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담금질한 강철을 다시 가열했다가 공기 속에서 식혀서 조직을 무르게 하고 안정시켜서 내부의 응력을 없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담금질 뭐 설명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추격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요 4가지는 계속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열처리, 그죠? 금속의 열처리입니다. 그죠? 네. 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관련 시설 내압 시험을 물로 하는 이유 2가지를 써라. 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입이 쉽고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독성이 없죠. 독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 뭐 내압 시험을 하다가 깨졌을 때, 그죠? 파괴되어도 위험성이 이거만큼 적다. 물에 담가서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우리가 2가지 써라 이라면 독성이 없고 구입이 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이송 방법 3가지, 우리 필기할 때도 계속 나왔던 거죠. 차압에 의한 이송, 액 펌프에 의한 이송, 압축기에 의한 이송,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시설 중 관대지 전위의 점검 주기는 얼마인가? 관대지 전위, 관하고 땅이죠. 그 전위, 그죠? 그 점검하는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구조 중 다음 표시를 보고 답하시오 해서 EXE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방법 구조인데 요 끝에 있는 요게 뭡니까? 방법 구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칭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E는 안전증 방법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증 방법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가지 문제죠.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배점이 예를 들어서 5점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못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좀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약간 다른데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부분 점수를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 놓지 마시고 어떻게든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설명 쭉 보시면은 그죠? 아크 또는 고온 부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우리가 안전증 방법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잠깐 보시면 D라면은 이 뭡니까? 내압. 그죠? 그 다음에 P 압력이죠. 압력. 그 다음에 O 유입 방법 구조. 그죠? 그 다음에 IA 또는 IP로 표기하는 거. 본질 안전이죠. 본질 안전. 그 다음에 특수. 그죠? S 특수. 물론 더 있습니다. 그죠? 더 몇 개 더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나오는 거는 요 정도 나오니까 그죠? 요 정도 기호는 우리 필기할 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증기 개질 프로세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료를 투입합니다. 그죠? LPG 재료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탈황 작업입니다. 탈황 작업. 황성분 자체가 우리가 수소 생성 공정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 상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황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탈황 작업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개질을 거치면서 메탄, 그죠? 그 다음에 탈탄산, 그죠? 탈습, 이렇게 제거가 되고, 최종적으로 SNG 가스, 그죠? 제조가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것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병렬, 펌프의 직병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량과 양정 두 가지죠. 유량이라는 것은 양, 말 그대로 양이고, 양정이라는 것은 높이, 펌프가 포올릴 수 있는 높이, 거리, 이런 개념이 되겠죠. 얼마만큼 멀리 보낼 수 있느냐. 자, 직렬 같은 경우는 펌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자, 여기서 1번 펌프가 2번 펌프 쪽으로 포올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압이 한번 걸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펌프에서 나가는 압력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압이 추가가 되겠죠. 압이 추가가 됨으로써 뭐합니까? 힘이 세진다. 나가는 힘이 세집니다. 나가는 힘이 세진다는 것은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정, 그죠? 양정은 증가합니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지만 유량은 똑같습니다. 왜? 배관 한 개짜리 이렇게 가니까 그대로, 그죠? 1번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2번 가고 2번에서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그래서 양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병렬 운전이다 이러면 병렬 운전은 1번 펌프에서 나온 것, 2번 펌프에서 나온 것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번 펌프가 포올린 양, 2번 펌프가 포올린 양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유량이 증가를 하지만 양정은 똑같다. 왜? 이 두 개가 만나서 어쨌든 뭡니까? 압력 자체가 마찰 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정은 변하지 않지만 대신에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배관의 누출 여부 검사하는 장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불꽃 속에 탄화수소가 들어가서 시로 성분이 이온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 FID로, 약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꽃 이온화 검출기. 그죠? 이온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 그래서 불꽃을 우리가 이온화됨으로써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적외선 흑광 특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차량에 탑재해서 메탄의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OMD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는 뭐냐? 광학. 자, 광학 메탄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메탄 검출기. 그래서 요거는 메탄만, 그죠? 메탄만 검출하는,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좀 더 진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불꽃 이온화 검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 탄화수소 계열 같은 경우 뭐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다 이제 검출할 수 있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라면은 주성분은 우리가 메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탄만 검출하는 거, 그죠? 메탄만 검출하는 거. 그래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서 조금 진보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광학 메탄 검출기가 되겠다. 이거는 이제 메탄만 검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FID 이렇게 쓰셔도 관계 없겠고요. 불꽃 이온화 검출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M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광학 메탈 검출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문제상에서 보면 영문 약자로 써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영문 약자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18년도 4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